안녕하세요. 저는 21년도 국어 임용에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3수 때까지는 올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수에는 제가 3수 때 사실 최종 탈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멘탈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상반기에는 잠깐 다른 시험 준비하다가 다시 임용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최종 합격을 한 케이스라서 4수 때만 이제 일병행을 했었어요. 시간 강사를 병행하면서 네, 그랬습니다. 저는 송원 선생님은 일단 제가 3학년 때 학부 때부터 사실 강사 선생님들을 많이 고르고 찾았었는데 계속 못 찾고 여러 선생님들을 다 봤는데 이제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송원 선생님 강의를 딱 들었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재밌으신 분 같고 그냥 일단은 인간적인 신뢰도와 호감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송원 선생님을 선택하게 됐고, 김준 선생님은 저는 문법, 교육론, 문학을 셋 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는 문법만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여타 강사들을 들었는데 썩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사실 김준 선생님은 그냥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의 그런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들어봐야지 했는데 마음에 들어서 네, 듣게 되었습니다. 장점 한 가지 장점이 되게 많은데 일단 송원 선생님의 장점은 기출을 되게 중요하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오래 걸리는, 저도 오랫동안 들었음에도 송원 선생님과 김준 선생님이 하시는 방식을 따라갔던 거는 3수 때부터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친구들이 이제 하는 방식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출 문제보다는 좀 이제 연역적으로 뭔가 이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기출을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송원 선생님은 이제 귀납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이론을 보게끔 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렇게 기출을 보는 눈이나 방법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1차 합격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보는 방법과 그리고 이론부터가 아니라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식의 지식을 많이 학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준 선생님은 가장 장점이 자료가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활용을 못하면 그게 좋은지 모르는데 이제 개론서에 엄청 중요한 내용들을 알짜배기만 요약해 놓은 거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것만 봐도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걸 알고 나서는 문법 개론서를 거의 안 봤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이제 발췌독을 해서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자료가 정말 좋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문제 풀이 하는 그 핵심 문제 같은 걸 항상 주세요. 모든 영역마다. 근데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면 기본 개념부터 적용까지 되게 제 안에 좀 내면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화된 자료가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교육학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고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했던 게 1, 2월 개념 이론 강의 때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었고요. 1, 2월에 이제 한 주에 2영역씩 하면은 한 달에 총 8영역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2번 외우는 스터디를 했었어요. 총 2번을 돌리는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확실하게 개념을 알아두면 그 개념으로 이제 사실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되니까 그런 1, 2월에 많이 주로 이론 암기를 위주로 했었고 이제 사실 3월에서 6월은 약간 회상 정도로 훑어주는 식의 공부만 했었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오전 시간에만 교육학을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 평일날은 전공을 하는 식으로 해서 3월에서 6월은 잊어버리지 않게끔 계속 회상하는 식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암기를 이제 정말 열심히 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7월부터 8월은 1, 2월에 했던 것처럼 하되 너무 꼼꼼히 암기하지는 않고, 그리고 9월부터 11월은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는 개념을 중점적으로 완벽히 외운다라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전공 1차는 먼저 교육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육론 저는 진짜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송원 선생님께서도 항상 강조를 하셨던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교육론은 기출을 위주로 분석하고 거기에 나오는 개념을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출에 숨겨져 있는 힌트들이 좀 단계적으로 답을 향해서 가도록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기출 문제고, 이번 연도 시험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기출을 보는 방식이나 풀어내는 방식을 좀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론에서 이제 교육과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함께 엮어놓은 것도 송원 선생님 자료로 이제 나눠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료를 반복해서 보고 교과서를 함께 보면은 그 교육과정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공부할 수가 있어서 교육론은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자료만으로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공부가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도 저는 제가 삼수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삼수 이전에는 제가 송원 선생님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분석하라는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전주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제 고향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이제 직강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든 말든 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냥 안 했죠. 근데 초수 때, 재수 때 컷에서 마이너스 5점 정도로 차이가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수 때 노량진에 와서 선생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분석을 싹 했더니 이제 그런 차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좀 저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 분석한 이후로 제가 1차 합격을 처음으로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고전 시든 현대 시든 현대 소설이든 고전 소설이든 직접 전문을 분석해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고전 시 같은 경우는 송원 선생님이 엮어주신 모든 작품을 다 분석을 했었는데 총 2-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여전히 다 외우지는 못하고 다 알지는 못해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는 다 내가 분석한 거 안에서 나올 거다라는 자신감 때문인지 좀 시험 볼 때 되게 담대한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은 저는 막 특별히 막 학부 때는 개론서를 많이 봤었는데 이제 김준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는 김준 선생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준 선생님께서 나가신 진도만큼 제가 집에 가서 바로 복습을 하고,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개론서를 찾아보기도 했는데 사실 개론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료가 되게 구조화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준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연습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개념들이 다 내면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법은 그 처음부터 초수 때부터 이제 합격할 때 올해까지도 되게 어렵지 않았던, 제가 되게 믿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네. 네. 2차 시험은 제가 2차 시험에 대해서 할 말이 또 많은데, 그 2차 제가 이제 삼수 때 최종 탈락을 했을 때 2차 시험 점수가 88점대가 나왔어요. 근데 전라북도 지역은 평가원 지역이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이 깎이려면 많이 망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어요. 그 점수를 보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1차를 붙었음에도 너무 또 떨어질까 봐. 88점이면 정말 안정권이 아닌 이상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제가 어떤 부분을 내가 놓쳤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2차 시험을 준비했던 방법은, 면접은 무조건 저만의 예시? 저만의 답변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2차를 갔을 때는 많이 외우는 식의 면접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면접 체계 이론을 외우기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제 답변을 구상하고 마지막에 정답을 확인을 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한 2~3시간을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면접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은 게, 이번에 면접은 소수점 감점돼서 이제 고득점을 맞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제 이번에 진로 선택과 관련된 문항에서 써먹어야지 하고 이제 백종원 요리연구가에 대한 그 내용을 면접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1번에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마자 면접관들이 처음에 아무도 안 보시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세 분 다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색 있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게 말해보는 연습, 나만의 대답, 특색 있는 대답을 구성하는 게 면접 고득점에서는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연 같은 경우는 제가 88점을 맞았을 때 면접 실연 고루 깎였거든요. 그래서 실연에서 제가 꼭 이제 장래의 합격생 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저만의 그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단원명과 학습 목표와 활동 간의 위계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명이 뭐면, 이 단원명과 관련해서 학습 목표는 무엇이고, 이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활동 1을 해봤고, 이 활동 1과 관련해서 우리가 활동 2를 하고 있다라는 연계성을 계속 짚어주는 게, 저 선생님이 수업에 대해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게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꼭 채워줘야 된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시간을 많이 남겨도 합격했다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4분을 넘게 남기고 나서 굉장히 많이 깎여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PR이잖아요. 2차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내 얼굴과 내 목소리를 기억시키는 과정인데,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나온다는 게 플러스는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시간을 다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판서를 꼭 적당량을 채워주시는 거를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보면 판서가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판서가 조건이 아니더라도 꼭 판서를 하라는 조건이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중요한 부분에 필기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업 실연도 이제 소수점 감점으로 2차 고득점을 맞아서 좋은 성적으로 오히려 1차 점수를 또 그 등수를 또 뒤집을 정도의 성적을 받아서 2차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 공부법은 제가 사실 합격을 했다고 해서 뭔가 실력이 엄청 대단하고 막 이런 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 계속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특출난 게 없는데 내가 왜 합격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너무 뻔한 대답이긴 한데 생각하는 연습? 그러니까 기출을 봐도 답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기출을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기출뿐만 아니라 문법의 예문을 볼 때도 그렇고, 뭐 교육과정 교과서를 볼 때도 그렇고, 혹은 문학의 작품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해석을 할 때 조금 안 된다고 바로 해설을 찾아보고 하게 되면
명쾌하긴 하지만 기억엔 안 남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내 스스로 사고했던 그 사고 과정이 기억에 남아서 시험장에 가는 거라서 그런 생각 스스로 자꾸 하려는 그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내가 개론서를 먼저 보고 나서 완벽히 알고 나서 기출을 풀어야지 라는 마음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고 제 주변 친구들도 거의 그런 식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오래 공부를 하더라고요. 사실 개론서는 아무리 읽어도 기억 절대 안 남고 그건 제가 경험을 해봤고 3, 4회독을 해도 문제 풀 때는 정작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론서를 다 보고 기출을 봐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기출을 통해서 이론을 공부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기출부터 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힘들었을 때 2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은 엄마가 자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꿈이 교사인데 자꾸 저에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인정받지 못한다는 마음과 내가 지금 되게 많이 좀 한심해 보이나? 다른 친구들은 다 직장 잡고 취업해서 일하는데 마냥 이제 화장도 안 하고 꾀지지한 얼굴로 맨날 공부만 하고 다니는 내가 빨리 엄마도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건가?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괜히 저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래서 엄마랑 많이 싸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첫 번째로 힘들었고 2번째로 힘들었을 때는 최종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제 3수 때 최종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붙기 전에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더 격렬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저 주변 사람들도 이제 그만해보는 게 어떠냐. 근데 사실 저는 물론 책상 앞에서 저의 20대 중반이 흘러갔다는 건 아쉽지만 그렇다고 내 나이가 막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주변에서 막 반대를 하니까 그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사실 그때 다른 시험을 준비해 보기도 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제가 위로가 됐던 말이 뭐였냐면 저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말? 그래서 비록 나는 내 인생의 시간표가 남들보다 빠르진 않더라도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내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룰 시기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과 동시에 저보다 빠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고 지는 시기가 다 다른 거라면 내가 피는 시기는 조금 늦어도 내가 더 오래 피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나도 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나도 꽃이 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필 꽃이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견뎠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분 선생님 덕분에 정말 너무 즐겁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수험 생활이 힘들긴 했지만 불행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송원 선생님이 늘 교사가 된 저의 모습을 좀 상상하게끔 해주시는 말들을 진짜 많이 해주시고 김준 선생님은 제가 노량진에서 1년 동안 3수 때 직강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험 보기 2주 전에 너 시험장에서 너보다 문법 잘하는 사람 있겠냐. 너가 시험한테 쫄면 시험도 너를 얕잡아 보고 너가 시험을 얕잡아 보면 시험도 너한테 알아서 길 거다. 너가 제일 잘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 힘이 돼가지고 그런지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두 분께 제 수험 생활이 불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냥 되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또 힘들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임용시험이
제가 해보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 붙는 시험도 아닌 것 같은 게 자꾸 송원 선생님이 이런 말 하시거든요. 나 같은 사람도 붙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선생님이니까 붙었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도 붙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붙을 수 있겠다. 근데 제가 이런 설명회 같은 것도 이런 발표? 사례 발표 같은 것도 처음엔 망설였던 게 약간 제가 뭔가 막 엄청 특별한 공부 방법을 가졌거나 막 특별히 제가 독해가지고 막 아침 6시부터 막 저녁 11시까지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즐겁게 저는 그냥 물론 힘들 때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즐겁게 공부하면서 왔는데 이제 덤으로 합격까지 주어진 느낌이라서 뭔가 이걸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망설였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도 그런 식으로 되게 막 엄청 철저하지도 못하고 덤벙대고 뭐 막 남들 하는 것처럼 막 도끼 있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도 제가 붙은 걸 보면 다 충분히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진짜로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선생님을 하고 싶은가. 그거에 대한 마음만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붙는 시험이라고 진짜 생각을 해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모범적인 학생도 물론 예쁘지만 나는 그냥 마음이 예쁜 아이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내가 편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도 돌아볼 줄 알고 좀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너네가 세상에 나가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먼저 내가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을 할게. 안녕.